새누리당 지도부가 드디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특별법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리더십을 잃어가면서 내부 계파 갈등에 골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그 내부 사정도 조수진 차장하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오늘 이완구 대표가 오후에 유족들을 만났죠? 네, 오후 4시 반부터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뭐 의견이 좀 좁혀졌습니까? 의견이 그렇게 쉽게 좁혀지지는 않았죠. 예. 네. 일단 이완구 원내대표는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3자 협의체, 그러니까 여와 야와 유가족이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존의 논의 문제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봐야 된다. 예.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얘기를 유가족들에게 좀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유족들과 이완구 대표, 원내 지도부가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아마 핵심은 그 추천권, 특검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유족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요, 언론에게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예. 수사권과 기소권은 법 체계상 어떤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족들에게도 충분히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차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상안을 내놓은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는 것도 강조한다, 예.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족들이 원하는 3자 협의체, 새누리당은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정당은요, 어떤 큰 방향을 잡아서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모아가는데 굉장히 큰 비중이 있습니다. 이미 여야가 현행법상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미리 다 협상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유가족과 함께 유가족이 참여한 형태로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이거는 그동안의 여야 협상을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는 아주 강경한 것 같습니다. 야당만큼이나 지금 더 이상 양보할 틈이 없다. 양보할 공간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들을 전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이제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마에게 때를 쓰면서 골라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리더십은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청와대 정부 저는 더 고민하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저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최고위원 그리고 비주류계로 분류되는 김태우 최고위원의 얘기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친박의 핵심, 네, 이정현 최고위원이 드디어 자기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걸핏하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모두 다 결재를 받으려고 한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내팽개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예. 네, 여기에 반해서 친이계죠. 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어떤 책임론을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도 유족들이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근데 이게 저는 들어보니까요, 이게 꼭 친박 친이의 어떤 예. 대결보다는 명검사나 명판사가 명검사와 명판사 명성을 듣는 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유가족 입장에서 김영호 씨가 대통령을 만나달라 이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만 줬더라도 네, 이 문제가 그래도 조금 더 무엇이 무리한 요구이고 또 어떤 것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친이 친박의 어떤 대결 구도라기보다 이 이정현 최고위원처럼 모든 걸 대통령이 해결하라. 이것도 국회 자체의 어떤 본능을 저버리는 것이 될 거고 또 김태우 최고위원의 말대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 것 이 자체의 어떤 청와대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두 분 말씀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청와대에서 그동안 계속 만남 요구를 이제 거부를 해왔는데 타이밍을 살짝 놓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와서 만나는 것도 이제 여론의 등이 떠밀려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기도 한데요. 오늘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해서는 언급이 일체 없었다고요. 네, 세월호에 대해서는 시옷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오늘 대신에 그 민생 법안 등을 분리 처리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회의에서는요, 세월호법은 국회의 입법권에 해당한다.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리고 또 유가족을 만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렇게 야당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일이다. 이런 예.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네. 여당 내에서 지금 돌고 있는 카카오톡,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공식적인 공세를 펴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카톡 유언비어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미 카톡 유언비어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이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심재철 위원장이 카톡을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하태경 의원이 유포시켰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과 문재인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세월호 사건과 문재인 의원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태경 의원이 지금 카톡을 보낸 건가요? 네, 바로 이제 하태경 의원이 22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굉장히 비판을 한 겁니다. 예. 하태경 의원은요, 20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유병헌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서 세모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이때 유병헌 씨가 세모그룹의 부채 1,800억 원이 탕감되면서 제기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문재인 의원이 비서실장 할 때 세무가 탕감이 됐다고 해서 그게 문재인 의원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조금 논리가 비약돼서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계파인 친노를 이끌고 있는 친노의 수장이고요. 예. 또 전직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론을 물을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의원도 책임이 있다. 왜?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세모그룹이 1,800억 원의 부채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병헌 사태가 터진 거다. 예.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의원이었다. 네, 이 점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내용이 좀 빈약하게 예. 전개가 됐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검찰에 취재를 좀 했는데요. 실제로 검찰은 세모그룹이 이렇게 많은 부채를 탕감받게 된 그 경위, 그걸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에서 어느 경우에도 지금 현재 문재인 의원이 세모그룹이 부채를 탕감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이 개입했다고 하는 어떤 정황 증거도 파악된 게 없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채를 탕감받는 거는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기관, 즉 세모그룹에 여러 가지 돈을 빌려준 때가 하는 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해요? 법원이 합니다. 그렇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법원에 그러면 로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분명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의원이 이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한 근거를 대야 할 것입니다. 자,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당시만 해도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의원이 그런 부분에 개입했을 가능성, 이걸 아마 하태경 의원이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예. 아마 정치적 책임까지도 언급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전혀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런다고 그래줘야 하더라도 되겠죠. 예, 탕감을 하는 거는 정치적인 대통령도 그 탕감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예. 대통령도 어떤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건 여당 대표건 야당 대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지금 금방 하정대 부국장이 얘기한 어떤 법원의 절차라든지 이런 게 쏙 빠지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때문에
탕감을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논리가 그렇죠.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바로 정치적 문제라는 책임을 거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김정환 기자. 네. 그동안 카카오톡은 사실 SNS로 야당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었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아마 반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신경을 토로를 했고요. 예. 그 새누리당이 이런 유언비어, 새누리의 그 어떤 거에 배후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건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배후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예. 김현숙 원내대변인이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카카오톡 그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런 무서운 말까지 했는데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카카오톡으로 세월호 유가족 편회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거짓 비방을 하고 있다라면서 재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쭉 이런 이야기, 세부적인 강론을 들으면서 점점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꾸 예. 말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게 지난주 내내 화두가 교황 아니셨습니까? 그랬죠. 그분이 오셔서 했던 얘기는 세월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슬픔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슬픔으로 다시 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서 참 심통합니다. 자, 문재인 의원이 아마 하태경 의원을 오늘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하태경 의원의 어떤 발언 내용, 진위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텐데요. 그 판단까지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